화면 속 예시에서도 보셨듯 크레이지나 다른 지그재그형 동작에서 힐과 토우를 번갈아 드는 동작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 현상을 그저 멋있고 자연스러워 보이기 위한 동작이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설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슬라럼 연구소입니다. 슬라럼에서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를 가르는 레벨은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영상에서 언급한 이론과 실제에서 실제의 영역만이 존재한다고 믿었을 땐 슬라럼 동작을 수행하는 레벨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슬라럼 이론의 존재를 받아들인 이후부터는 동작을 수행하는 레벨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관찰하는 레벨 또한 존재함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파헤쳐볼 주동발의 개념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의 슬라럼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관찰 능력까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동발의 개념은 앞서 살펴본 주 동력 원인 발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동발은 체중의 51% 이상을 지지하고 있는 발입니다. 이를 저번 걷기에 설명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이기를 제외한 8가지의 과정을 한 사이클이라고 할 때 각 시점에서 주동발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1에서 4까지는 중심을 잡고 있는 오른발이 주동발입니다. 그리고 4에서 5 사이의 체중 이동, 즉 주동발의 전환 과정을 거쳐서 5에서 8의 단계에 속하는 왼발로 주동발이 전환됩니다. 따라서 1에서 8까지의 체중 이동과 중심 이동의 과정을 주동발의 전환으로 치환하면 화면과 같이 정리됩니다. 저번 걷기의 예시에서 A와 B의 차이는 정확하게 주동발이 반대로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좀 더 명료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이번에는 계단 오르기를 예시로 보여드려 보고자 합니다. 계단 오르기의 과정은 기본적인 걷기의 과정에서 체중 이동 후 천천히 무릎을 펴고 다음 계단 위로 뻗어주는 과정을 제외하면 모두 같습니다. 체중 이동 후에 동작을 천천히 수행하는 이유는 압력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압축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계단 오르기의 과정에서 연속적인 동작으로 나타나는 A와 B의 예시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A는 기본적인 과정에 알맞게 주동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B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B의 예시에서는 주동발의 전환 시점인 체중 이동의 시작과 끝에서 바로 다음 주동발의 전환 시점인 체중 이동의 시작과 끝 지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걷기의 예시에서처럼 뒷발의 압력을 사용하게 되면 주동발의 전환이 잘못되었더라도 계단을 올라가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압력을 사용함으로써 체중 이상의 힘을 다리에 반복적으로 싣기 때문에 체력적인 손실이 점점 더 극대화될 것입니다. 사실 계단의 예시에서는 그 차이가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문제를 인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슬라럼 동작에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혹시 저번 영상을 보시면서 위 동작들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초급자분들께선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를 인지하지 못하신 상태로 잘못된 방법을 따라 무의식적으로 반복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가능성 또한 비교적 높습니다. 이는 동작 수행의 기준과 목적, 그리고 개념의 이해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연습이란 그 잘못된 무의식의 방법을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올바른 방법으로 반복 숙달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기준에 근거한 올바른 방법과 잘못된 방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의식적인 잘못된 방법의 예시에는 어떠한 슬라럼 동작들이 있을까요? 별다른 판단 기준 없이 화면의 동작들을 본다면 아마 동작을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슬라럼 연구소의 눈에는 화면 속 동작들에 확연한 문제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문제들은 결국 주동발의 전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크레이지와 볼트 두 동작 다 중간에 주동발의 전환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수행자의 실력이 상급자라면 계단 오르기의 B의 예시에서처럼 압력을 사용하여 동작을 어떻게든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급자라도 그 단계를 잘못된 방법으로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가서 그 문제를 식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동작들에까지 퍼져 있는 그 문제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주동발을 얘기하면 자연스레 연상되는 용어 중에 서포팅 레그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지탱발 혹은 축발의 의미를 갖는 서포팅 레그와 주동발의 차이점은 단순히 체중을 제자리에서 지지하고 서 있는 개념인 서포팅 레그와는 달리 주동발은 인라인 스케이트의 특성상 체중의 압축이 수행된 발을 통해 신체의 위치가 이동하는 특성을 갖게 되므로 이를 따로 구분지어 놓았습니다. 또한 서포팅 레그는 축발과 명칭이 유사한
회전 축발이란 용어와도 혼동하여 사용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로 인해 생기는 착각과 잘못된 오류를 방지하고 보다 더 직관적인 개념의 이해를 위해서 두 가지 용어를 구분짓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팅 레그와 구별되는 주동발의 정의인 체중의 51% 이상이 압축되어 있는 주 동력원이 되는 발에서 주동발을 체중의 51% 이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일반적인 주행 중 푸시를 하는 과정에서 체중이 압축되어 있는 발의 비율에 의해 각 발이 전달하는 압력의 힘 또한 달라짐에 따라 힘의 전달력 비중이 비교적 더 큰 발을 주동발로 정의함으로써 슬랄롬 동작을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알아본 주동발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화면 속 예시에서도 보셨듯 크레이지나 다른 지그재그형 동작에서 힐과 토우를 번갈아 드는 동작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 현상을 그저 멋있고 자연스러워 보이기 위한 동작이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동발의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앞선 설명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쯤은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힐과 토우를 들고 있는 발의 반대발이 주동발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신다면 주동발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절반 정도는 이미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슬랄롬은 복잡하고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렇기에 슬랄롬을 제대로 배우고 가르치려면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제대로 볼 수 있으려면 명확히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히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같은 동작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정보량이 더욱 많아지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을 조금 더 쉽게 직관적으로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동발의 간단한 개념을 통해 이제 같은 기술 시연 영상을 보더라도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를 통해 같은 계열의 초급 기술에서 겪는 문제의 반 이상을 조금 더 쉽게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슬랄롬 연구소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슬랄롬은 이처럼 무엇보다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슬랄롬 연구소의 컨텐츠들을 통해 더욱 많은 분들이 슬랄롬 연구소와 같은 시각에서 이를 바라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더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노력하고자 하는 저희는 슬랄롬 연구소였습니다.